68년을 살면서 이런 설레임이 다시 올 줄 몰랐어요. 저는 박춘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그냥 집에서 지내는 게 일상이 됐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가끔 동네 산책하고 저녁도 간단하게 혼자 먹죠. 2인용 식탁인데 저 혼자 앉아 있으면 가끔 건너편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도 뭐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하면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집에 있죠. TV에서 트로트 가요 프로그램 나오면 그거 보고 9시 뉴스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가요. 딱히 무슨 재미가 있냐고요? 글쎄요. 재미라는 것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동네 경로당에도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그쪽이 잘 안 맞더라고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화투 치는 거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편했죠. 그런데 그날 친구 만수가 전화를 했어요. 야, 춘식아, 나 콜라텍 간다. 너도 가자.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콜라텍이요?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는 안 가. 나한테 안 맞아. 그랬죠. 근데 만수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에이, 한 번만 가보자. 재밌어.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귀찮았어요. 근데 만수가 워낙 끈질기게 그러니까 결국 알았어. 딱 한 번만 하고 말았죠. 그게 그렇게 큰 결정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약속한 날 만수가 제 집 앞까지 왔어요. 자, 출발. 하면서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긴장됐어요. 콜라텍이 뭐 하는 데인지는 대충 알죠. TV에서 본 적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직접 가본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2층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계단 중간쯤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트로트였어요. 아, 옛날이야.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 웃음소리, 발 구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계단 앞에서 저는 멈칫했어요. 만수야, 나 그냥 갈까? 그랬더니 만수가 야, 여기까지 왔는데 뭘 가? 들어가 봐. 하면서 제 등을 떠밀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홀이 꽤 넓었는데 중앙에는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의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조명이 빙글빙글 돌면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바뀌는 게 영락없이 옛날 나이트클럽 같았어요. 근데 저기 춤추는 분들 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 같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은 저보다 더 연세가 있어 보이는데도 신나게 춤추시는 거예요. 넥타이 맨 양복 할아버지도 있고 화려한 스카프 두르신 할머니도 계시고 만수가 제 옆에서 어때? 괜찮지? 여기 사람들 다 좋아.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뭐라고 대답할 말이 안 나왔어요. 낯설고 어색하고 그런데 또 묘하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만수는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러 갔고 저는 그냥 입구 쪽 벽에 딱 붙어 섰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또 그러기도 뭐했죠. 일단은 좀 지켜보기로 했어요. 벽에 붙어서 한 30분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저는 구석 끝자리에 서서 춤추는 사람들을 쭉 바라봤죠. 중앙홀에서는 계속 음악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사랑의 미로 그런 옛날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어떤 분은 폼이 제법이더라고요. 발을 딱딱 맞춰서 돌면서 추시는데 와, 저분 잘하신다 싶었어요. 조명은 계속 빙글빙글 돌았어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번갈아 가면서 홀을 비췄죠. 그 불빛 아래 있으니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홀 구석에는 음료수 파는 작은 매대도 있었고 몇몇 분들은 거기서 음료수 마시면서 쉬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벽에 기대서서 봤어요. 발을 살짝 까딱거리면서요. 음악이 귀에 익더라고요. 젊을 때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용감하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즐길 수 있구나. 부러웠어요. 근데 동시에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죠. 만수는 벌써 누군가랑 춤추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너도 해봐. 그러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무리였어요.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묘하게 마음이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한 번쯤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춤을 춰본 지가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결혼식장에서 그것도 몇십 년 전 일이고 그때 만수가 다시 제 옆으로 왔어요. 숨 헐떡이면서 야, 진짜 재밌다. 너도 한번 해봐. 그러면서 제 등을 툭 쳤어요. 용기 내봐, 춘식아. 그 말이 묘하게 제 안에 남았어요. 용기라. 그래, 용기를 내야 하나? 만수가 덤인 건지 제가 용기 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벽에서 떨어져서 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홀 가운데쯤에 한 분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파마머리에 분홍색 재킷 입으신 할머니였죠. 저는 그분 앞으로 가서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춤 한번 추실래요?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살짝 저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부드럽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아,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러났죠. 근데 포기하기엔 뭔가 아쉬웠어요.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다른 분한테 갔어요. 이번엔 하얀 블라우스 입으신 할머니였어요. 역시 손을 내밀면서 춤 한번 추실래요? 했죠. 그분도 미안하다는 듯이 손을 저으셨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또 거절당했어요. 이번엔 얼굴이 더 뜨거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에이, 됐다. 그냥 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만수가 저를 보면서 손짓했어요. 괜찮아, 다시 해봐. 그러는데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2번이나 거절당했잖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냥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역시 나는 이런데 안 어울려.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근데 뭔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았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진짜 그만두자.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홀 저쪽 구석 쪽에 의자에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회색 카디건 입으시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계셨죠. 그분이 저를 보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분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차갑게 외면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온화한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천천히 그분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3번이나 거절당하면 진짜 창피한데. 근데 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엔 다를 것 같은데. 그분 앞에 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을 내밀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래도 꾹 참고 손을 내밀었죠. 저기, 춤 한번 추실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릴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저를 쳐다봤어요. 한 2초? 3초?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제 손은 계속 허공에 떠 있었고 저는 거절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네, 좋아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하신 거죠? 네, 좋아요라고 하신 건가요? 그분이 핸드백을 의자에 놓고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얼떨떨한 채로 그분과 함께 홀 중앙으로 걸어갔어요. 아, 진짜 춤을 추는구나. 내가 지금 춤을 추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춤을 어떻게 추는지도 가물가물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죠. 음악이 시작됐어요. 음악은 비 내리는 호남선이었어요. 느린 템포의 노래였죠. 저는 그분과 마주 섰어요. 한 손은 그분 손을 잡고 다른 손은 어디 둬야 할지 몰라서 허공에 둥둥 떠 있었어요. 그분이 작게 웃으시면서 편하게 하세요 하셨어요. 저는 네 하면서 손을 그분 어깨에 살짝 올렸죠. 춤을 시작했어요. 저는 왼발을 내디뎠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왼발을 내딛는데 그분 발이 딱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앗! 밟았어요. 제가 그분 발을 밟은 거예요. 얼굴이 확 빨개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괜찮아요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죄송했어요. 발을 밟다니 첫 춤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머릿속으로 박자를 세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박자를 세다 보니까 음악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박자가 안 맞았죠. 아, 죄송합니다. 또 발을 밟았어요. 그분이 호호, 천천히 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서툴 줄은 몰랐거든요. 세 번째는 밟지 않았어요. 대신 박자를 완전히 놓쳤어요. 음악은 느린데 저는 빠르게 움직였죠. 그분이 하나, 둘 하면서 박자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네 하면서 그분 말씀에 맞춰 움직였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발을 밟지도 않고 박자도 조금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잘하시네요 하시는데 그게 제일 민망했어요. 전혀 잘하는 게 아닌데요. 근데 춤을 추면서 그분 얼굴을 봤어요. 그분은 웃고 계셨어요. 진짜로 즐거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아, 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곡이 끝났어요. 음악이 멈추고 우리는 서로 손을 놨죠. 저는 숨이 조금 찼어요. 춤 하나 췄는데 이렇게 숨이 찰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제가 너무 서툴러서 죄송했어요. 그분이 손을 저으면서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저는 박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김영자예요. 저는 여기 자주 와요. 영자 할머니라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홀 가장자리로 함께 걸어갔고 의자에 앉았어요. 춤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영자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티가 많이 났죠? 조금요. 근데 처음 치고는 괜찮으셨어요. 괜찮다는 말에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번엔 창피해서가 아니라 뭔가 기분이 좋아서였어요.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 콜라텍에 2년 정도 다니신다고 했어요. 처음엔 친구 따라왔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오신다고요?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음악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오늘 처음인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간 멈칫했어요. 다음 주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자연스럽게 네, 올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때는 춤 더 잘 추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노력해 볼게요. 영자 할머니와 헤어지고 만수를 찾아갔어요. 만수는 제 어깨를 탁 치면서 어때 해봤지? 하고 웃었어요. 저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죠. 평소 같으면 TV를 켰을 텐데 그날은 안 켰어요. 거울 앞으로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다음 주에 또 간다고 했지. 그 생각이 들면서 문득 옷이 궁금해졌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옷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대부분 비슷한 스타일의 옷들이었죠. 회색 점퍼, 검은색 점퍼, 베이지색 바지. 그런 것들. 근데 옷장 안쪽에 넥타이가 보였어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맸던 넥타이들이었죠. 파란색, 회색, 빨간색. 먼지가 좀 앉아 있었어요. 하나를 꺼냈어요. 빨간색에 작은 줄무늬가 있는 넥타이였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목에 걸었어요. 매는 법이 가물가물했어요. 한 번, 두 번 시도했는데 자꾸 이상하게 묶였어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였나?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맸어요. 근데 한쪽이 너무 길었어요. 다시 풀고 다시 맸죠. 이번엔 좀 나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넥타이 맨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 옷 입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장을 더 뒤져봤어요. 재킷도 하나 꺼냈어요. 회색 재킷이었는데 입어본 지 오래됐죠. 입어봤어요. 조금 헐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이거 입고 가볼까? 옷을 갈아입고 또 거울을 봤어요.
빨간 넥타이에 회색 재킷?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꽤 괜찮았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어요. 콜라텍, 음악 소리, 영자 할머니, 춤, 발 밟았던 것, 박자 놓쳤던 것, 그분 웃음. 다음 주 토요일이구나.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네.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어요. 근데 동시에 기다려졌어요. 이상했어요. 뭔가를 기다린다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왔어요. 자꾸 영자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또 봐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다음 토요일까지는 6일 남았네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빨간 볼펜으로 토요일에다가 크게요. 동그라미를 치고 나니까 뭔가 실감이 났어요. 진짜 일주일 후에 가는구나. 아침 먹으면서도 TV 보면서도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다음 토요일에 뭐 입고 가지? 넥타이 멜까 말까? 춤은 좀 연습해야 하나? 월요일이 됐고 화요일이 됐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했는데 이번 주는 달랐어요. 토요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갔거든요. 만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춘식아, 토요일에 또 가자. 응, 갈 거야. 제가 먼저 대답했어요. 만수가 웃더라고요. 야,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거 처음이다. 목요일쯤 됐을 때 거울 앞에서 또 옷을 입어봤어요. 재킷, 넥타이, 바지. 이번엔 구두도 꺼냈어요. 먼지 닦고 광내고. 오랜만에 반질반질해진 구두를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금요일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이구나. 떨렸어요. 근데 나쁜 떨림이 아니었어요. 뭔가 설레는 떨림이었죠.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면도 하고 옷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차려입은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웃음이 났어요. 68년을 살면서 춤 때문에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내 만났을 때도 결혼할 때도 그런 설렘과는 또 달랐어요. 이건 뭐랄까 새로운 설렘이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어제까지는 그냥 똑같은 하루였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영자 할머니 오늘도 오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더 빨라졌어요. 토요일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를 나서는데 옆집 할머니가 어머, 춘식 씨, 오늘 멋지시네요. 하고 웃으셨어요. 저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또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버스가 왔고 저는 올라탔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집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지금은 알아요. 콜라텍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2층 계단이었죠. 계단을 올라가는데 벌써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단발머리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역시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명도 똑같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요. 근데 지난주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제 마음이 덜 떨린다는 거였어요. 홀 안을 둘러봤어요. 영자 할머니를 찾았죠. 저쪽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역시 회색 카디건 입으시고 같은 자리예요. 저를 보시더니 손을 흔드셨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분 앞으로 걸어갔죠. 오셨네요. 영자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네, 왔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오늘은 옷도 멋지게 입으셨네요. 얼굴이 또 뜨거워졌어요. 아, 이거요? 그냥 옷장에 있길래요. 영자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춤 추실래요? 이번엔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물으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좋아요. 우리는 다시 홀 중앙으로 갔어요. 음악이 바뀌었어요. 연락선은 떠난다였죠. 손을 잡고 춤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물론 여전히 서툴렀지만 지난주보다는 나았어요. 발도 덜 밟았고요. 한 번밖에 안 밟았어요. 그것도 살짝. 많이 늘으셨네요.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연습했거든요. 집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집에서요? 네, 거울 보면서요. 하나, 둘 하면서. 영자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음악보다 좋았어요. 춤이 끝나고 우리는 또 의자에 앉았어요. 음료수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 할머니는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외국에 있고요. 저랑 비슷한 처지셨어요. 처음엔 외로웠어요. 근데 여기 나오면서 좀 나아졌죠.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지난 일주일이 달랐어요. 어떻게요? 기다리는 게 생겼거든요. 토요일을요. 영자 할머니가 제 손을 살짝 두드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오늘. 그날 우리는 춤을 3번 더 췄어요. 마지막 춤은 목포의 눈물이었는데 그땐 제가 거의 발을 안 밟았어요. 박자도 제법 맞췄고요. 헤어질 때 영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오시죠? 네, 올게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예뻤어요. 언제 노을을 이렇게 봤나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다시 봤어요. 넥타이 맨 제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익숙했어요. 옷을 벗어 걸면서 웃음이 났어요. 다음 주엔 어떤 넥타이를 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웠거든요. TV를 켰어요.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예전에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발을 까딱거리면서 봤거든요. 박자에 맞춰서요. 그리고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 오면 저는 콜라텍에 가요. 영자 할머니와 춤을 춰요. 여전히 가끔 발을 밟긴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재미예요. 얼마 전에 만수가 그러더라고요. 야, 춘식아, 내가 달라졌어. 뭐가? 얼굴이 밝아졌어. 거울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3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아니 한 달 전보다도 밝아진 것 같았어요. 달력에는 아직도 매주 토요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어요. 이제는 동그라미 안에 작은 하트도 그려요. 영자 할머니한테는 비밀이지만요. 어제 영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춘식 씨, 우리 다음 주엔 왈츠 배워볼까요? 왈츠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68년을 살았지만 인생에서 이런 설렘이 또 올 줄은 몰랐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늦지 않았더라고요. 시작만 하면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섰어요. 넥타이를 맬 거예요. 파란색으로요. 영자 할머니가 파란색 좋아하시거든요. 토요일이 기다려져요. 인생이 즐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도전이든 함 해보세요. 우리 나이가 늦은 나이는 아니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